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조산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체중 288g으로 태어난 소미수가가 생존해서 태어나였다는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4주가 되어야 아기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20년에 21주에 태어난 아동이 생존한 것이 월드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산아의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생존 이후에 조산아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가 또는 조산아는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이야기합니다. 조산아는 만사가에 비해서 감염이나 뇌출혈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또한 조산아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때에는 기흉, 폐출혈, 만성 폐질환 여러 가지 폐에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가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괴사성 장염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또한 미수가 망막증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나 실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병증 등의 결과로서 조산아는 뇌성마비, 지능 저하 등의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만사가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뇌성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뇌성마비는 1000명의 출생당 2명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서 1000명의 출생당 2명의 꼴로 뇌성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상일 때는 뇌성마비의 발생이 훨씬 작아서 1000명의 출생당 단지 1.1명만 뇌성마비로 발생합니다. 즉 1000명이 출생하면 999명은 뇌성마비가 아니고 단지 1명만 뇌성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출생 시 체중이 1000g 미만일 때, 이것은 약 28주 이전에 출생한 것이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1000명당 147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 체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비해서 약 133배 이상의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라는 질환 자체가 흔한 질환이 아니라서 출생 시 체중이 1000g 미만인 아동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인 아동이 1000명이 출생했을 때 약 853명은 뇌성마비가 되지 않고 147명이 뇌성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체중을 가진 아동에서는 1000명의 아동당 약 1.1명이 뇌성마비가 되고, 출생 시 체중이 1000g 미만인 아동은 약 147명이 뇌성마비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조산아나 저체중아, 특히 출생 시 체중이 1000g 미만인 아동에서는 뇌성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수가의 뇌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PV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PVL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교적 경한 거에서부터 심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조산아 미수가에 대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심한 백질연화증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한 백질연화증이 뇌성마비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뇌의 손상이 심한 백질연화증에서 미만성 백질 손상으로 바뀌면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서 조산아에서 심한 신경발달성 질환보다는 오히려 경도의 장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성마비보다는 운동발달 지연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적장애보다는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언어 지연 등의 비교적 경한 장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사가에서 병원의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건강 문제가 약 20% 정도 나타난다면 28주 이전에 태어나는 아동에서는 50%로 만사가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건강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나 지적장애 등의 주요한 신경발달성 질환은 만사가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연 등으로 인해서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로 한 아동은 28주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서는 3.3배 더 많습니다. 또는 행동장애 등이 만사가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사가에 비해서 조산아, 특히 28주 이전에 태어난 아동들은 건강의 문제도 더 많고 주요 신경발달성 질환도 많습니다. 또한 학습 지원 등으로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ADHD 등의 행동장애도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산의 영향은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등뿐만이 아니라 ADHD, 반항장애 등의 행동장애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2009년에 메타 분석을 한 것인데 조산아 애들은 산수나 독해의 성적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조산아들은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세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반항 행동 등의 증세도 조산아에서 유의하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것은 2009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인데 32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들은 과잉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또한 불안이나 우울증 등의 정동 이상 등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문제는 인지장애가 있을 때 더 높은 발생을 보였지만 이러한 인지장애가 없는 아동에서도 조산아에서는 이러한 행동 문제가 더 많이 보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기의 아동들은 여러 가지 발달상의 이상이 만사가에 비해서 훨씬 많았는데 이러한 조산아 아동들이 성인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5개의 연구인데 3개의 연구는 조산아는 만사가에 비해서 성인이 되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보고된 이 연구는 조산아에서는 약 11.4%가 직업상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산아의 2분의 1의 교육이나 직업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 보고된 다른 연구에서는 조산아로 태어난 어른은 장애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산아 발달은 만사가에 비해서 발달 지연 및 장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동, 행동, 학습 등의 이상 및 지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조기 검진이 특히 권장이 됩니다. 조산아들은 영유아 발달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심화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화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산아가 생존을 해서 건강이 안정화되면 큰 이상이 없이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언어를 시작하면서 언어 지연이 생긴다거나 학습을 하면서 학습 지연이 오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의 생활을 하면서 과잉 행동 등의 행동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만사가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또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조기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산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